한창 방학 시즌입니다. 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이때만 되면 이제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성형수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본인 스스로 판단해도 될지 또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부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이신 라벨라 성형외과 전만경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대다수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한 가지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쌍꺼풀 수술 효과를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자,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뭐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고들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눈 수술 중에서 쌍꺼풀 수술은 가장 많이 들어보신 수술일 거예요. 예, 저희 같은 동양인이 했을 때 효과도 아주 좋고 또 현재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도 많고 알고 계셔야 될 것도 많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네. 얼굴의 다른 곳과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게 네.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본인의 얼굴의 다른 부분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눈만 이뻐지는 그런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결국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는 뭐 정치권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최근에 이제 얼굴이 좀 달라졌다. 많은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궁금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안검하수 수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눈 주위에 힘이 떨어지고 처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시는 수술들,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사실 성형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좀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가 이제 지인들이 너 어떤 연예인, 어떤 정치인 무슨 수술했지, 아니면 뭐 무슨 시장 머리 심었지.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전문이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 근데 뭐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이렇게 표시가 많이 나서 뭐 다들 많이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이가 좀 드시면 어르신들 눈이 무거워서 눈 주변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용적인 목적보다도 좀 불편을 호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으신다면 제일 많이 권유받으시는 수술은 상안검 성형술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일 거예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 하면 내가 눈꺼풀이 많이 늘어지고 처져서 이제 시야를 가린다던가 좀 짓무른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의 피부를 좀 절제해주는 상안검 성형술을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또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다 떴는데도 검은 자위가 다 보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이마의 주름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던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눈매 교정을 추가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은 떨어지고 중력의 힘을 오래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성들의 이런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필러, 보톡스 뭐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이것들이 이제 목주름, 볼처짐, 팔자주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효과와 부작용 없이.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자주 하게 되면 어떠나 이런 뭐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필러와 보톡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주름 시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시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보톡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이 수축하는 작용을 힘을 약하게 해서 주름을 예방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 예를 들면 눈가 주름이라든가 미간 주름 같은 것을 예방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이에 반해서 필러는 이름 그대로 어떤 공간을 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패여있는 주름, 예를 들면 팔자주름, 그렇죠. 눈밑이 심하게 꺼졌다든지 또 이마에도 심한 굴곡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에서 볼륨을 메꿔줘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위험성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건강 관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와 또 얼굴 안면부에 노화도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러와 보톡스고요. 예. 이런 것을 꾸준히 하신다면 건강 관리를 하듯이 예. 다른 분보다 좀 더 젊고 건강한 외모를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부모들은 이제 방학이 되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을 집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겨울방학만 되면 학생들이 그렇게 조르나 봐요, 부모들을. 중고등학교, 요즘에는 뭐 중학생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고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 성향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이제 시술을 받고 싶어서 부모님을 조르게 되는데 괜찮습니까? 사실 수능을 마치면 이제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상담이 뭐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순수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몇 살부터 하는 것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마다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어떤 의견은 없고요. 미용 수술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학년이면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성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뼈를 만지는 수술, 예를 들어서 코뼈를 좁혀준다던가 뭐 사각턱을 축소시킨다던가 하는 수술은 조금 성장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중고등학교 성형 수술에 있어서는 뭐 발육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몇 살이라는 그러니까 나이를 뭐 지정한다기보다는 시기보다는 조금 과도한 성형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성형 수술 오해와 진실 마지막 사안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의 총체가 아닐까 싶은데 자, 몇 년 지나면은 다시 본인 얼굴로 돌아온다. 어차피 그럴 거 뭐하러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을 방문하셔서 뭐 수술이나 시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 시술 받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혹은 뭐 원래보다 더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한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현재보다는 젊어지십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또 나이를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수술, 시술 직후에 가장 좋은 상태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지만 건강과 마찬가지로 피부와 안면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고 하신다면 다른 분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시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얼굴 중에서 가장 뭐 중요한 부위라고 보여지는 이제 눈 주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보통 이제 애교살이라고도 하고 좀 어려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눈 밑에 지방을 좀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다크서클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크서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모든 원인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좀 짧게 전해 주시죠. 눈밑이 이제 지방이 불룩하다거나 아니면 눈물 고랑이라고 하죠. 눈물 고랑이 깊게 패여 있는 원인으로 생기는 다크서클의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형 수술도 뭐 다른 의학 기술과 마찬가지로 많이 발전을 해왔고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재수술 혹은 이제 부작용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짧게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은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분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그 수술의 결과가 환자분의 기대와 큰 차이가 없고 혹시 조금 부족해서 재시술을 하게 되더라도 처음에 상담했던 의사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남과 똑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성형 시술이 아닙니다.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자신감을 찾고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얼굴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성형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형에 관련된 고민들 함께 해봤습니다. 라벨라 전원경 원장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